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이슈가 생겨가지고 그 이슈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슈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스트리밍에서 준비를 좀 했거든요. 자, 이제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뉴스가 바로 이 뉴스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대통령이 한국판 유대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당정청 협업으로 이미 마련이 됐고요. 발표 자체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한다. 그래서 이제 향후 우리가 이제 향후 당분간은 여기에 이제 관련된 섹터들이 또 이제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본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 말고도 서울 차 모두 친환경으로 바꾸겠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 그린뉴딜에 2조 6천억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건물, 수송 총 5대 분야에서 2조 6천억을 투입을 해갖고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린뉴딜 추진해갖고 2만 6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에서 태양광 발전도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 서울시까지 친환경 정책이 추가로 나온다. 그 때문에 최근 여러분들 2차전지 그 다음에 수소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렇게 그린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세가 다 나왔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에너지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린하고 이제 데이터 이 두 가지인데 그린 에너지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도 이제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도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유럽에서 환경 관련된 그린 에너지 정책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6월 달에 독일이랑 영국, 프랑스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전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확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어떤 이제 흐름 자체가 환경에 관련된 어떤 이제 이슈가 상당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2차전지나 수소차나 태양, 풍력, 이런 그린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3배 이상, 이전보다 5배 지난번 저점보다 5배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테슬라 자체가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니콜라라는 그 회사가 미국에서 상장을 했는데 그 니콜라라는 회사는 수소 트럭을 만들겠다라는 회사인데 아직까지 수소 트럭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매출이 빵입니다. 만드는 것 자체가 내년 이후에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되는 건 2024년부터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흑자 전환 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껍데기만 있는 회사잖아요. 니콜라라는 회사 자체가 수소 트럭을 만들겠다.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러면서 6월 4일날 상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 종목이 상장하자마자 날아다니더니만 시가총액이 25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수소차를 만들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21조밖에 안 되는데 아직 수소차를 만들지도 않은 매출 빵인 회사가 시가총액 25조가 되는 그런 현상이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나고 있을까요? 사실 그 참 재밌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 테슬라를 반면교사로 삼은 거죠. 테슬라도 처음에 상장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인 상황에서 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었고 또 이제 뭐 중간에 앨런 머스크가 상당히 이슈화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사기꾼 기업이다, 뭐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고요. 테슬라가 지금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콜라 같은 경우도 아직 차도 만들지도 않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테슬라를 어떤 거울 삼아서 니콜라도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만큼 일단 그린 에너지를 달고 나오면 어떤 기업이 이제 뭐 수소차라던가 이런 이제 이슈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과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 분위기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든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잖아요. 트럼프하고 지지율 격차가 지금 12%, 14%까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 이변이 없다면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 민주당 같은 경우도 환경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에 아예 뭐 관심이 없잖아요. 일도 관심이 없고, 예. 기후 협약에서도 이제 탈퇴를 해버렸는데, 근데 이제 뭐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예. 환경 문제에 상당히 큰 관심을 기울일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분위기와도 잘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린 에너지 쪽이 계속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오늘 뭐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했네. 정치인들이 관련된 또 뉴스를 또 보면 이낙연 의원도 뭐 멘트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제2의 셀트리온 육성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환경 인터뷰에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계속해서 이제 쏟아냈는데 그 중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산업이 필요하다. 바이오 규제를 풀고 맞춤형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회적 합의 도출에 힘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정책의 형제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대충 그리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할 때 한두 종목으로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그게 오히려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막 돈이 100억, 1000억씩 있는 분들이라 바스켓에 종목을 100개를 담고 200개를 담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골라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수혜의 폭이 상당히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이제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좀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도대체 어느 쪽이 수혜를 받는 건지. 자, 한국판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할 때 발표할 내용을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뉴딜에는 13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33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표한 내용은 다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우리가 굳이 월요일 날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미리 저희가 이제 좀 빨리 살펴본 다음에 이번 주 중에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디지털 뉴딜은 13조 4조 원 그리고 일자리 33만 개 DNA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 활용하겠다.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들 수혜 섹터들이 다 나오는 거죠. 5G도 수혜 섹터가 될 수 있고 오늘 5G가 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HFR도 오늘 좀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1차, 2차, 3차 전 산업에 걸쳐서 5G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을 확산하겠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10만 명을 양성하겠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농어촌의 초고속 인터넷망이나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 K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할 때 이제 보안주들도 수혜 섹터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 육성, 모든 초중고의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겠다.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 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중소기업의 16만 개 대상의 원격 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겠다. 자, 그리고 SOC도 있습니다. SOC도 디지털화 하겠다. 4대 핵심 시설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건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와 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분들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뭐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신 주린이를 제외하고
매매를 하시면서 다 예전에 한 번씩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들이 해당되는 어떤 이제 그런 섹터들이 결국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선물 섹터로 다시 한번 튀어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디지털 뉴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뉴딜 이후에 이제 그린 뉴딜, 이거는 뭐 다 살펴보지만 여러분들 뻔한 겁니다. 그린 뉴딜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전체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뭐 태양광, 뭐 풍력, 전기차,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다음에 수소 전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보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예.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디지털 뉴딜 아까 13조 4천억, 그리고 그린 뉴딜엔 12조 9천억. 거의 이제 양쪽 다 13조씩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린 뉴딜은 일자리를 13만 개를 만들겠다. 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를 전면 전환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공시설에서 제로 에너지화 전면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는요, 이거 이제 관련주는 거의 태양광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 플러스 스마트 그리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 가지고 이 건물 전체적으로 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전부 다 이제 전력을 소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 예. 이것까지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ESS까지 갖춰야 되니까 ESS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일단 포함이 될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을 위해서 선도 프로젝트 100개를 추진하겠다. 예.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예. 이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련주들이 이렇게 딱 보면요, 떠오르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 떠오르는 애들이 한두 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거를 보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드리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추가 내용을 보시면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예,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 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제조업 녹색 전환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산단을 조성하겠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예,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네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3대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겠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선박으로 조기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 얼마를 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예. 디지털 뉴딜에 이제 2조 7천억 원을 먼저 이제 투입을 하는데, 예.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에 5,600억, 뭐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에 이제 500억, 예. 1, 2, 3차 전산업 5G,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융합 확산에, 예, 6,600억, 예. 그 다음에 핵심 인재 10만 명 양성에 이제 400억 원을 사용하겠다. 예. 그리고 디지털 표육 및 안전망 구축에 1,400억을 쓰고요. 예, 농어촌에 그때 와이파이 구축하겠다는 거에 1,100억, K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에 들어갈 돈이 300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골라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원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30조 되잖아요. 30조인데 디지털 뉴딜에 13조, 그리고 그린 뉴딜에 13조인데 또 이 중에서 세부적으로 돈을 어디에 얼만큼 쓰는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이제 수혜주가 워낙에 광범위하고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돈을 많이 투입하는 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 지원금이 세세적으로 나누면 다 조금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백억짜리를 먼저 살 수는 없고요. 몇백억 지원하는 쪽을. 그러니까 이제 단위가 상당히 좀 크게 그 안에서도 많이 투입하는 데다 먼저 수혜를 보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먼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3번 누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액을 보고, 예, 딱 골라내야 된다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사이즈를 좀 많이 투입하는 부분,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즈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비대면 산업 육성에 7,500억, 예. 이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여기에 이제 7,500억이면
꽤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산업 쪽도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그러니까 이제 수혜는 다 받는 건데, 예,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되는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원격 진료라던가, 예, 원격 인프라라던가 이런 이제 언택트 기반한 예, 산업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예, 그리고 그린 뉴딜 쪽에서 돈이 좀 많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예, 그거를 또 이제 골라는 내 보면 이 중에 그러니까 뭐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산업의 사이즈에 비해서 돈이 좀 많이 투입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먼저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 부분이 5,800억이 들어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에 이제 600억. 예, 이거보다 3대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하는데 3,900억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대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나 풍력이나 수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태양, 풍력, 수소, 예, 이 인프라 건설에 꽤 많은 돈이 투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그 저기 뭡니까 그 수소 그 스테이션 만드는 예, 만드는 데 관련된 종목들 있죠. 예, 그런 종목들. 그리고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풍력 발전하는 종목들. 이런 애들이 실질적으로 먼저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이야기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수혜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루션 관련 업체. 예. 한마디로 디지털 솔루션에 관련된 회사는 삼성 SDS, 그다음 롯데 정보통신, 한컴 MDS, 예.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은 KINX, HFR. HFR은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예. 우리 5G 중계기, 예. 얘기하는 회사고, 보안업체 파이오링크. 예. 그리고 보안업체 중에 제가 또 보안업체도 꽤 많이 있는데 보안업체 중에 실적이 꽤 괜찮은 또 애가 있더라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근데 보안업체들이 보통 보면 돈을 좀 제대로 버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예, 일단 뭐 테마에 휩쓸려가지고 주가가 급등 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이제 안전판을 좀 안전판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실적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오링크 말고도 이제 윈스라는 회사도 실적이 꽤 잘 나오고 있더라. 예. 매년마다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예. 그것도 이제 보안업체입니다. 예. 윈스 이런 애들, 뭐 S1 이런 애들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 하드웨어는 삼성전자, 사이맥스, 인터플렉스, 예. 이런 종목들이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예. 한국판 뉴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